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구글 키워드 매체 정규 교육을 맡게 된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입니다. 지난 1강부터 3강까지는 매체에 대한 개념 설명과 기초 세팅, 그리고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3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구글 애즈와 GA를 연동해서 전환 추적을 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성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만 보시고는 아마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강의를 한 번씩 시청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성과 보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구글 키워드 하나에 대한 성과 보고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일단 저널에 실제로 집행했던 이 보고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보시면은 네이버, 구글, 메타, 그리고 그 뒤에 있는데 네트워크 배너까지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지금 11월 달에 보시면 목표 KPI는 메인 키워드로의 매출 볼륨 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SA 부분에서는 이제 다시다시피 이 검색하는 유저의 검색 의도가 아주 뚜렷하고 자사나 브랜드 제품에 대한 니즈가 아주 뚜렷한 그리고 원치가 강한 그런 키워드를 통해 이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면서 매출의 총 볼륨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을 꾸렸고요. 그다음에 이 서브 KPI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즌 오프만큼 이제 1년에 딱 한 번 정도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제 유입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메가 트래픽을 확보하고 이 확보한 트래픽을 통해 리타겟팅 광고를 돌리기 위한 목표를 서브 KPI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의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앞서 지금 보시면 뭐 데이터 요약이나 아니면 다른 매체들에 대한 데이터도 이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물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쓰면서 광고를 집행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 광고주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어렵게 얻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구글 키워드를 봐보시면 알겠지만 구글 키워드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게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각 키워드별 아니면 이제 광고 그룹별 뭐 소재별로 어느 효율이 나왔는지 그런 이 타임라인에 대해 적곤 하는데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특정할 수 있어 버려요. 그러면 이분이 몇 달 동안 몇 천만 원 억씩 쓰면서 쌓은 데이터를 모두 이렇게 공개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많이 뺐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뭐 다른 매체에 대한 데이터도 만약에 이 업체에 대한 레퍼런스가 필요하시다 라고 하면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공을 해서 이 업체가 특정되지 않게 정보를 제외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글 키워드에 대한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이 집행했던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확대를 해볼게요. 자, 제가 앞에서 그 서브 KPI를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메가 트래픽을 확보하고 그리고 리타겟팅에 활용한다 라고 했는데 보시면 여기 10월 대비 11월에 노출수와 클릭수가 감소하였어요. 왜 이럴까요? 이게 뭐 제가 광고 관리를 잘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전략을 잘못 구성했다거나 이래서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글 키워드라는 매체에서는 일반 키워드로에서의 그 로아스가 많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자사명에서 대부분의 로아스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매체의 좀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경쟁사 키워드에서의 전환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유입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라고 해서 이 구글 키워드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더 쏟거나 유입을 유도하기보다는 다른 SA 매체, 특히 이제 일반 키워드의 경쟁률이 아주 강한 네이버 매체에서의 경쟁을 위해 구글에서는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싼 CPC인 자사명 키워드를 통해 지금 10월 대비 11월에 전환이 약 50건, 전환 매출액이 약 800만원 정도 상승한 지표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로아스가 아주 높은 상태는 아니에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비해서 높은 상태는 아닌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자사면 키워드에서 이 업체가 로아스가 한 12,000% 정도 나왔었거든요. 11월 기준. 그런데 이제 경쟁사 키워드에서 그 이탈하는 경쟁사 유저를 우리 유저로 좀 데려오기 위해, 그리고 그 후에 CRM을 통해 이분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 키워드에다가 많이 힘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로아스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간단하게 보면 이런 지표로 보이고 있고요. 자, 보시면 일자별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때 24일부터 시작했거든요. 보시면 네, 이렇게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었는데 특별하게 큰 변화량이 없죠. 보시면은 여기가 전환 매출액 부분이고 여기가 광고 수익률 부분인데 전주 대비해서 큰 변화량이 없어요.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체마다의 특징, 그리고 매체를 이용하는 유저의 의도, 그리고 매체의 전략, 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 업체 마케터 분이 가끔씩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뭐 어디 대행사에서 뭐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이 그리고 오래 집행을 하시다 보시면은 꼭 특정 시즌 때 모든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전략보다는 차라리 이 매체에 편성될 예산을 한 매체에 몰아서 여기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이 기간 때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한 2천만 원 정도의 전환 매출액이 났어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전에도 한 1,900만 원 정도 전환 매출액이 났죠. 그래서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키워드에서는 아주 일정하고 그리고 좀 유연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특히 카카오에서 단체 키워드로 유입을 좀 요할 때는 그 하루하루 뜨는 그 변화량에 따라서 매우 급격하게 세팅값을 변경하고 이렇게 그런 전략을 시도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확 변경을 했을 때 이제 그 유저들이 메일 검색을 했을 때 뜨는 이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B2B 유저들께서도 매우 유입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구글 키워드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일정하고 유연한 그런 흐름으로 키워드를 집행했던 이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일별로 보시면은 이게 로아스가 어느 한 요일에 나머지 평균 로아스를 크게 해치는 구간은 없어요. 보시면은 이제 월요일에 최고 로아스가 975%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네, 이때 그리고 이때 화요일날 450% 약 이 정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화요일날 한 210%, 190% 이 정도 나오면 마진이 남긴 남겠지만 좀 약간 브랜딩하는 비용이나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마이너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때의 비용을 줄여서 다른 곳에 편성하던가 이런 방식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요일에서 이제 수익률이 높고 손익분기점을 넘고 있기 때문에 요일별로 특별하게 구분을 하는 구글 키워드에서 전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제가 구글 키워드를 포함해서 이제 주로 많이 비교되는 게 네이버 파워링크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나 아니면 성과 보고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마케터님들도 그리고 광고주님들도 클라이언트 분들도 다 아시면 좋을 내용인데, 먼저 성과 보고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성과 보고가 도대체 뭔데? 그냥 뭐 저번 달에 얼마 써서 얼마 매출 나왔고 이번 달은 얼마 써서 얼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성과 보고는 뭐 마케터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비라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11월만 보면은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큰 이슈 때문에 제가 만약에 11월 1일날 계정을 하나를 이관을 했어요. 근데 그 계정을 11월만 집행했어요. 로아스가 한 3,4,000% 나왔어요. 제가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 잘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는 대비를 되게 강조합니다. 자, 전주 대비, 전월 대비, 전년도 동기간 대비, 그 다음에
이슈성, 기간 대비 이렇게를 매우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제가 뭐 신입사원분들 교육을 해드리다 보면은 막 로아스가 잘 나오는데 어떻게 뭐를 만져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류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집행하기 2주 전 대비 CTR이 1%라도 올랐어요. 그러면은 광고적으로 충분히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과 보고에서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많이 물어보시고 마케터분들은 많이 써주셔야 될 내용이 대비입니다. 그래서 성과 보고의 대비. 그리고 이제 성과 보고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매출액 물론 중요하죠. 그냥 매출이 나야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또 무언가 마케팅비로 더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매출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유입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입. 그러니까 이게 무슨 꿈 같은 소리냐. 당연히 우리가 매출을 많이 하고 있으면은 이 유입 신경 써서 관리한다. 근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입은 우리 브랜드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인식이라고 할게요. 소비자들의 인식이에요.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는 물론 이제 노출량, 뭐 체류 시간, 세션 수, 뭐 이탈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유입이에요. 첫 번째는 유입. 제가 단적인 예로 제가 올해 초부터 집행하게 된 업체가 있는데 좀 대기업에 있는 이 자회사예요. 근데 그분들이 21년 초부터 했으니까 지금 거의 2년째 한 달에 1억씩 DA에 쏟아붓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올해 한 6월, 7월까지는 거의 로아스가 막 100% 근처였거든요. 뭐 이제 단순히 로아스로만 보면 100% 이상이긴 하지만 뿌리는 거에 비해서는 손익분기를 못 놓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막 DA를 한 달에 1억씩 뿌리다가 올해 여름부터 슬슬 로아스가 200%, 300%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사명 키워드로 로아스 한 3000% 나오고 또 자사명이 다가 아닌 게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유입과 전환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저랑 이제 막 뭐 차장님, 과장님 이렇게 막 미팅을 할 때 이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 유입에 대한 생각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돈을 써야 된다가 아니라 단적인 예시예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와 제품을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입이 중요하다. 그래서 꼭 로아스나 매출 볼륨뿐만 아니라 CTR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느냐, CPC가 어느 정도 낮아졌느냐에 대한 내용도 성과 보고에 꼭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CTR, CPC의 변화량도 중요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인 이 광고의 전체적인 광고 지표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제가 3개의 매체에 100만원 썼을 때 전체적으로 1000만원을 벌면 이제 로아스가 한 330%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매체에서 어떤 지표가 상승했는지, 상승 말고 변화라고 할게요. 변화했는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가 똑같은 DA를 광고를 한다고 해도 카카오 모먼트에서와 그리고 ADN에서와 그리고 모비온에서와 이 지표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이제 제가 집행하고 있는 업체로 예시를 들어보면 ADN의 경우에는 이 메인 패널과 클로징 패널에서의 어느 정도 이 이탈 유저를 잡을 수 있냐 이 지표가 중요하고 모비온 같은 경우에는 이 인구 타겟팅이 얼마나 정교하게 들어갔냐가 중요하고 카카오 모먼트에서는 클릭률 CTR, 그러니까 노출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CTR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매체에서 CTR이든 로아스든 CPC든 지표가 나아지면 좋겠지만 어떤 특정한 매체에서 어떤 지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과 보고 때 이 세 가지 어느 날 대비 그리고 유입량 그리고 각 매체별로의 보고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뭐 일 보고 달라, 주 보고 달라, 월 보고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당연히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그만큼 모이지도 않았고 이 모인 데이터로 활용할 수도 없는데 일 보고 왜 받으세요? 주 보고 왜 받으세요? 여쭤보면은 뭐 그냥 다들 받던데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보고서를 쓸 시간에 광고 한 번 더 만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보고 주기는 제 생각에는 보통 한 월 3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월 보고서만 받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월 한 7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보고서, 그리고 한 월에 1000만 원 훨씬 이상 하신 분들은 일보고까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론 집행하는 매체와 이 이슈사항이 있죠. 계정이나 아니면은 이 기간이나 아무튼 이렇게 이슈사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브랜드의 일반적인 제품의 일반적인 이슈사항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보고는 크게 받을 쓸 거 없어요. 막 휘황찬란하게 그래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어제 어떤 세팅값을 변경했을 때 이 하루 동안 아니면 이 12시간 동안 어느 정도 변화량이 있었다. 왜냐면 저기 1,000원이나 썼네요. 1,000만 원입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하루에 돌아가는 이 광고 예산이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매체에서 하루에 100만 원 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쌓이는 트래픽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많은 광고비가 누수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일 보고는 간략하게 코멘트 형식으로 많이 마케터 분들도 써주시고 광고주 분들도 이렇게 받아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 보고서는 주 단위 변화량. 그러니까 제가 주 단위로, 그러니까 광고 전략을 짤 때 보통 주 단위로 많이 짜거든요. 타임라인 자체를. 그래서 주 단위로 변화량이 뭐냐면 어떤 부분을 수정했고 그에 따른 결과값을 간단하게 뭐 도식화해주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월 보고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번 운영안에 따른 결과와 다음 운영안의 내용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보고서를 훨씬 잘 쓰시고 많은 보고서를 써보신 분들은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보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리. 자, 제가 처음에 저도 이제 마케팅을 처음 하고 공부하고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UTM, GA라는 걸 보고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이거 데이터 뭐야? 어렵게 그 데이터 UTM을 심고 막 데이터를 취합하기 시작했는데 읽을 줄을 몰라요. 읽을 줄을 모르니까 광고에 적용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로 치면은 프리미엄 로고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는 뭐 SDK, 픽셀이나 SDK가 있을 수도 있고, 픽셀은 메타에다 쓸게요. 메타에 픽셀, 그 다음에 구글에 뭐 GA4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이 툴들이 있잖아요. 이 툴들이 각각 뭐 설치 방법도 다르고 볼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 광고 대시보드에서 보기 어려운 데이터. 이 보기 어려운이란 말이 안 나오는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대로 규격화가 안 돼 있어서 보기 복잡한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데이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뭐 만약에 A라는 지표가 효율이 떨어졌어요 라고 가정했을 때 왜? 그러니까 변수, 이것부터 쓸게요. 변수 값이 여러 개가 있겠죠. 이랬을 때 왜 이 A 지표가 효율이 떨어졌을까에 대한 실험을 해야 돼요. 변수가 A, B, C, 뭐 D 이렇게 썼을 때 이 A라는 지표는 변동 변수로 놔두고 B, C, D를 고정합니다. 그래서 A-1, A-2 이렇게 변화했을 때 이
지표가 좀 유의미하게 변화가 있다. 이런 식의 테스트, 그러니까 실험이 필요해요. 그렇게 실험을 했을 때 비로소 광고에 제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과 보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구글 키워드 뿐만 아니라 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업체에 대한 이 매체에 집행했던 전체적인 좀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너무 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는 어떤 키워드, 어떤 지면, 어떤 소재에서 어떤 효율이 나왔나요? 라고 생각이 드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또 좀 자세하게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5강 Q&A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 키워드 매체 정규 교육 중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본 4강까지의 강의를 모두 들으셨다면 구글 키워드 매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문제없이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강의가 어떤 한 업체에 대해 딱 맞는 강의가 아닌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컨설팅이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5강에서는 그간 여러분들이 저희 마케팅 인사이드로 혹은 직접 전화로 문의 주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